2016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98만 명,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년 전 한 남자가 이미 써놓은 것이었다. 1997년 그는 이렇게 적었다. 헤이세이 28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이 남자는 소설가였다. 그러나 소설이 아니었다. 그가 예측한 미래는 거의 예외 없이 현실이 되었다. 기술, 사회, 소비, 인구 변화까지 놀랍도록 정확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 또 하나의 예언을 남겼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 뒤처진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일본이 세계 50위권으로 추락하고 한국이 그 위로 올라설 거란 구체적 통계 예측이었다. 그의 이름은 사카이아 다이치,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미래를 쓰는 남자라 불린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은 한국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그의 마지막 경고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1975년 일본 서점가의 낯선 제목의 책 한 권이 등장한다. 단카이 세대, 사카이아 다이치가 작가로서 처음 발표한 소설이었다. 단순한 세대 소설로 보였던 이 책은 출간 직후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개념이 된다. 단카이란 쇳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는 덩어리를 뜻한다. 그는 1947년부터 49년 사이 태어난, 즉 1차 베이비붐 세대를 이 용어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집단은 단순한 연령대가 아니다. 일본 사회 전체를 움직일 강력한 경제, 정치, 소비 세력이 된다. 그의 예측은 적중한다. 1980년대 일본 고도 성장의 핵심은 바로 이 세대였다. 주택, 자동차, 금융, 여행 산업의 성장도 이들에 의해 촉발됐다. 실제로 단카이 세대라는 단어는 이후 일본의 행정 정치 마케팅 전반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카이아가 단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예측했다는 점이다. 그는 숫자를 통해 집단을 읽었고 사회 현상을 통해 국가의 구조적 변화를 먼저 꿰뚫었다. 단카이 세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다. 일본의 미래를 처음으로 서술한 시나리오였던 셈이다. 1997년 사카이아 다이치는 새로운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제목은 단순했다. 헤이세이 30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1년 뒤에 일본을 그린 이야기. 그는 말한다. 소설이라기보다 통계와 흐름으로 쓴 시나리오다. 이 작품에서 그는 국가의 핵심 문제 하나를 정조준한다. 바로 인구다. 사카이아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예측했다. 헤이세이 28년, 출생자 수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당시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실제로 일본의 출생자 수는 98만 명,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또 그는 소설 속에서 남성생의 미혼율이 23.3%에 이를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현실은 2016년 기준 실제 수치는 23.4%, 오차 범위 0.1%. 이건 더 이상 소설이 아니었다. 사카이아는 사회 변화뿐 아니라 기술 변화까지도 집어냈다. 사람들은 얇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닌다. TV를 보고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고 전자수첩 기능까지 갖췄다. 당시로선 낯설고 생소한 이미지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자체였다. 그는 또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인터넷 편의점에서 2만 가지 물품을 주문하고 3시간 안에 배달받는다. 이 역시 당시로선 불가능한 상상. 하지만 지금은 쿠팡, 아마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이 되었다. 그가 묘사한 미래는 더 이상 허구나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정확하게 예측된 수치, 그리고 실제로 실현된 기술 환경, 이 모든 건 우연의 일치라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했다. 사카이아는 하나의 공식처럼 말해왔다. 인구 동태를 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 그는 소설가였지만 화장실에서도 통계책을 놓지 않았던 관료 출신의 경제 전략가였다. 헤이세이 30년은 그가 남긴 미래 예언 중 가장 현실과 가까웠던 문서였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예언으로 이어지는 서막에 불과했다. 2019년 2월, 사카이아 다이치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세, 그는 마지막까지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 소설은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은 일본은 한국에 밀린다는 것이었다. 그는 출판사 편집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 상태가 10년만 더 가면 일본의 1인당 GDP 순위는 세계 50위권으로 추락한다. 한국,
싱가포르보다도 뒤처질 것이다. 그의 말이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술렁였다. 천재 예언가의 유언이었기 때문이다. 사카이아는 공허한 위기론자가 아니었다. 그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정부 핵심 인사였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통계 지표를 분석한 숫자의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은 단순한 불안 조장이 아니었다. 수치로 계산된 구조 붕괴 시나리오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 한국에게도 정확히 겹쳐진다.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2, 세계 최저 수준. 일본이 2016년에 경험한 붕괴의 문턱을 우리는 이미 넘어섰다. 20년 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은 청년 미혼율 증가, 노령화 가속,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는 생전에 말하곤 했다. 인구는 사회 구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 그 움직임을 놓치면 경제도, 외교도, 기술도 의미 없다. 사카이아 다이치는 한 국가가 무너지는 순서를 알고 있었다. 인구, 소비, 생산, 성장, 국가 순위. 그는 그 순서를 그대로 써내려갔고 그 첫 단계를 이미 밟고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일본만은 아니다. 사카이아 다이치는 말했다. 인구는 사회 시스템의 뿌리다. 나무의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줄기는 늦게 흔들리지만 결국 쓰러진다. 일본은 그 뿌리가 무너지는 과정을 20년 전부터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뿌리에서 비슷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2,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출산을 미루는 가족, 감당할 수 없는 주거 비용, 불안정한 일자리,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미래 예보가 아니다. 진행 중인 현재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게 아니다. 사카이아는 수치가 아닌 구조를 경고했다. 인구 감소, 소비 감소, 생산 인력 감소, 성장, 정책, 국가 순위하락. 이 흐름은 지금 한국이 정확히 겪고 있는 순서다. 예컨대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등학교는 통폐합되고 버스는 사라졌으며 빈집은 세금보다 싸게 팔린다. 청년 고용률은 통계상 개선되지만 비정규 플랫폼, 노동 중심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경제는 돌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낼 핵심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다. 소득, 교육, 국방, 기술, 그 어느 것도 인구 기반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인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 능력 자체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사카이아가 경고한 붕괴의 시퀀스가 이미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건 구조적인 경고다. 그는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건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현실보다 먼저 도착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가 무엇을 잃을 때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일본을 지나 한국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카이아 다이치는 말했다.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구 지표, 고령화 속도, 청년 고용 구조는 단지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경고일지 모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미스터리를 단순한 일본의 이야기로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고는 예언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미래를 쓰고 어떤 현실을 예측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카이아는 미래를 소설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은 과연 누가 정하게 될까요? 이 예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또 다른 미래를 예측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